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상품명을 지을 때는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상품들을 좀 살펴보면은 제목이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제목에 키워드가 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페이지, 즉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이미지만 있는 곳도 있지만 이미지 안에 그러니까는 글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키워드라고 하죠. 그 태그를 우리 10개까지 입력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메타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태그가 10개가 넘어가면 거기 말고 디스크립션에 더 적으세요 라고 했던 것도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는 이유는 네이버에서 우리가 상품을 올린 것을 실제 등수를 매겨서 순위를 올리는 애는 즉 크롤러라고 하는 그 로봇, 즉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게 점수를 높게 차지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아까 보셨듯이 네이버 광고에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서 검색 키워드를 찾아도 보았었죠. 여기서 물론 내 쇼핑몰 상관이 없는 행들은 나중에 삭제를 하면서 연관 키워드를 뽑아보고 고객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이후에는 필요하실 거예요. 즉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경쟁이 보다 적은 상품을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여성 수영복을 예를 들어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찾아보니까 어때요?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었죠. 즉 여성 수영복 자체는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키워드로 상위 노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성, 중년 여성, 예를 들어 수영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내 여성 수영복이라든지 뭔가 키워드가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다면 경쟁이 보다 적은 상품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신생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3가지 핵심 요소를 따져보자면 즉 컨텐츠와 링크 빌딩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 3가지를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컨텐츠는 우리가 올리는 상품 페이지예요. 당연히 네이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는 페이지가 정보가 많고 좋은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를 오랫동안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에 대한 장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글만 있는 것보다 동영상이나 어떤 움직이는 게 있으면 훨씬 더 주목을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상세 페이지에는 움직이는 움짤 같은 걸 넣는 경우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진보다는 그 자리에 많이 멈춰서 그 움직이는 애가 어디까지 가나, 즉 어떤 내용인가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상세 페이지에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링크 빌딩이라는 것은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되는 링크 수가 많을수록 중요도와 인기도가 높은 걸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곳은 실제 네이버 쇼핑몰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다른 사이트에서 내 쇼핑몰로 유입이 된다. 검색을 하는 그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우리 쇼핑몰로 유입이 된다. 즉 네이버로 유입이 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좋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와 인기도가 높다고 여겨서 더 높은 랭킹을 매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검색 로봇이 컨텐츠를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핵심 키워드 또는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제목일 때 로봇은 그 정보를 더 잘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3가지가 일단은 검색 엔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상품의 세부 키워드를 우리는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사용할 세부 키워드를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중년 여성 수영복, 뭐 중년 뭐 3피스 수영복, 뭐 실내 수영복 여러 가지가 나왔겠지만 내 상품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럼 그 상품에 맞는 키워드를 선별을 해야겠죠. 그리고 키워드가 한 두세 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키워드의 배열 순서 또한 필요로 합니다. 가급적이면 키워드 중에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건 앞쪽에 배열되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로 상품명을 간소화하는 그런 단계가 상품명 만들기의 4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월간 검색 수도 많고 판매자가 적은 황금 키워드가 물론 좋아요. 하지만 황금 키워드 자체에서는 우리가 판매자는 적지만 월간의 검색 수가 적으면서도 우리 상품과 어울리는 키워드가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황금 키워드만 찾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 상품과 관련된 황금 키워드가 딱 있다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쟁이 심한 키워드라도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명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옛날의 판다랭크 화면이에요. 판다랭크를 이용해서 세부 키워드를 찾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로 찾기에서 키워드의 상품명을 적어주게 되면은 검색 수대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그거를 검색량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실제 쇼핑몰 자체에서 그러니까 판다랭크 자체에서 바로 하시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엑셀로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를 검색을 이렇게 돌리는 편인데요. 검색량의 순서로 해서 4,000건, 2,000건, 1,000건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4,000건에서 2,000건 안에 있는 건 중형 키워드라 볼 수가 있을 거고, 2,000건에서 1,000건 안에 있는 건 중소형 키워드라 볼 수가 있고, 1,000건 미만으로 검색량이 들어가는 건 소형 키워드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세부 키워드를 5개에서 6개 정도 추려서 상품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연관도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데요. 고객이 친 검색어와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노출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 개 너무 많이 붙이는 상품명의 경우는 실제 그 키워드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걸 연관되는 게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키워드가 적게 들어간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막 10개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키워드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넓어지잖아요. 근데 키워드가 적게 쓰여졌다면 그만큼의 범위가 적게 체크가 되겠죠. 연관도가.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키워드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좋진 않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등록 후에는 최신성 점수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우리가 쇼핑몰의 지수 자체는 굉장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인 찬스라든지 각종 광고를 돌리면서 최신성 점수와 판매 지수를 높이게 된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순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선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주력으로 올릴 상품의 경우인데 상품을 등록하고 그 쇼핑몰에 그 구매평 알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바를 활용해서 실제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어떤 상품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은 그 상품에 대한 금액을 뭐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품을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런 등의 어떤 좀 꼼수들을 쓰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문한 거 상품을 받게 되면서 상품평을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품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상품이 바로 여러 개가 팔리고 구매평도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판매 지수 자체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순위를 올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용할 세부 키워드를 선별할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키워드를 정할 때는 검색량과 쇼핑 전환율을 잘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검색량도 많으면서 전환도 높아야 되겠죠? 그런 키워드를 5개 정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그냥 우리가 바로 쓰기보다 일단은 검색창에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키워드가 내가 원하는 상품의 카테고리와 잘 매칭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의 키워드는 앞쪽으로 올수록 노출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밀고 싶은 메인 키워드는 상품의 가장 앞쪽으로 가급적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서대로 키워드를 배치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요, 이렇게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면 안 돼요. 중복은 보통 2개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필요 없는 단어들은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안전사다리, 접이식사다리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아쉬운 키워드들은 태그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하나씩 이제 세부 키워드를 꺼내서 상품명에다 추가하는 형태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상품을 등록하는 절차는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봤으니까 어려울 건 없었죠. 일단은 상품 등록하실 때는 자주 임시 저장하시는 게 좀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스마트 스토어는 되게 좀 친절하게 자동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상품 등록 페이지 자체는 자동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임시 저장을 자주 눌러서 입력 중의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판매가 책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제 수수료랑 네이버 매출 연동 수수료, 그리고 부가세 10%,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내죠. 그것까지 생각해서 가격을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세는 순매출 기준으로는 10%를 매기는데 이거는 일반 과세자가 10%고요.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율은 1% 정도로 책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이거는 바로 내는 건 아니고 종합소득세 낼 때 내시게 되는데 1200 이하로는 6%, 그리고 4800 이하로는 뭐 15%이 정도로 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OCS 충당금이나 반품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딱 드는 비용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상품을 팔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황으로 주문을 좀 놓쳤는데 그때 이제 주문을 했을 때 고객이 주문을 취소를 그 당시에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책임으로 만약에 배송비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좀 빈번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 좀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한 박스의 상품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한 박스를 주문을 보냈거든요. 그 한 박스를 건기식 쪽에서는 한 카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박스를 보냈어요. 한 박스에 5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위탁 판매의 입장이니까 저쪽에 이제 공급사에서 그렇게 해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는 상품이 4개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박스에. 누가 잘못했을까요? 그 사람은 4개밖에 원래부터 안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덜 왔다. 라고 하고 있고, 공급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CCTV가 여기저기 다 있는데 무슨 얘기냐? 자기네는 5개를 다 보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거는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진짜 이제 배송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이제 실수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고객에게 환불을 해줬어요. 하나 금액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19,000원 이렇게 됐었거든요. 원가로는. 어쨌든 그렇게 환불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주문을 했을 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블랙 컨슈머로 등록하기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실제 그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터무니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를 대비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당금은 당장에 일어날 거는 아니고
나중에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면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충당을 해놓는 비자금, 비상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상품에 5% 정도는 비자금으로 떼놓고 있는다든지 이런 돈이 바로 CS 충당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진은 몇 프로 남길지는 뭐 업체마다 다르겠죠. 그쵸? 요 밑에는 그냥 마진 계산기를 연결해 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는 마진 계산기를 검색해 보세요 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계산 도구니까 그냥 뭐 혹시 PPT 보실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이 사이트가 정확해서 넣어놓은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옵션 설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짝 살펴봤었죠? 옵션명을 설정하는 것들 설명드렸던 부분들이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입력도 우리가 설명했었던 내용인데요. 일단 대표 이미지는 필수 등록이었고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었어요. 추가 이미지에는 그래서 상품의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를 넣는 것이 좋고 텍스트 또는 도형으로 인위적인 디자인 효과를 한 거는 실제 어떤 럭키투데이나 이런 거 할 때 반려가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텍스트나 도형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대표 이미지로 쓰기에는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 그런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표 이미지는 좀 가급적이면 깔끔한 이미지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추가 이미지에는 동영상도 추가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품 상세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밑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개인몰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된 상품 상세 정보에 HTML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잠깐만요. 실제 이게 공급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급사에서 제공을 해줘요. 소비자가는 얼마고 뭐 공급가는 얼마고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카톤이라는 게 박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 상세 URL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보면 이미지 src로 시작하는 요 구가 바로 상품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주소를 복사해서 그 HTML 붙여넣기 해서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주요 정보도 가급적이면 적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네이버 쇼핑 상품 검색 결과에서도 이런 속성 정보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저번에 할 때 그냥 대략적으로 체크를 했었죠.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이런 주요 정보를 입력하면은 실제 검색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주요 정보가 검색 결과에서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입력을 좀 잘 해주시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도 우리가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요거 눌러서 처리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적을 수 있는 것들은 자세하게 적으시는 걸 좀 더 추천은 드려요. 배송에 대한 특이사항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라 뭐 특별한 거는 없어서 넘어갈게요. 구매 혜택에 대한 내용도 한번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설명을 해볼 건데 쇼핑 검색 랭킹의 인기 구성 요소예요. 일반적으로 검색 랭킹은 적합도와 인기도, 신뢰도를 가지고 책정이 되어집니다. 적합도라는 건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적합하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명,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제조사나 브랜드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나이키 운동화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키만 필터링해서 찾아서 보시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조사나 브랜드로도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거고 속성 태그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운동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쇼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브랜드를 넣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을 넣을 때 소재나 이런 것들을 넣는 란이 있었잖아요. 그쵸? 상품 상세 페이지 넣고 바로 다음 창이 바로 이런 속성을 넣는 것들이 나왔을 건데, 거기서 내가 어떤 사항들을 골라놨다면 그에 대한 상품만 찾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지금은 보이네. 자, 네,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아이템 스카우트 확장 프로그램. 연관 키워드랑 이런 거 뽑아볼 수가 있어요. 요거 말씀드렸던 거고, 그 중에 제가 어떤 상품 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상품의 배송비나 예상 판매량, 예상 매출액, 그리고 상품 페이지 추출로 가면은 실제 대표 이미지와 상품 페이지 등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이템 스카우트의 추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안 나와서 설명 못 드렸던 거라 추가로 설명했고요. 인기도, 여기서는 얼마나 클릭을 많이 했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느냐, 리뷰가 얼마나 적혔느냐, 이런 것들이 랭킹 구성 요소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은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 인기도에서 측정이 될 수 있는 건 최신성이겠죠. 최신 올렸는 거, 그런 것들이 인기도에서의 채점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신뢰도, 요 상품의 SEO, 그리고 상품 우리 네이버 쇼핑에서 만약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 취소가 좀 많았다, 그럼 페널티가 생기겠죠. 그런 페널티 같은 것이 신뢰도에서 책정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적합도와 신뢰도를 따져보실 땐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카테고리나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 같은 거 입력할 때 정직하게 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신뢰도는 판매 룰이나 배송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늦게 보고 주문을 늦게 수락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페널티가 되겠죠. 또는 상품을 내가 그냥 임의로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페널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뢰도 부분에 페널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표준 상품명 가이드를 지켜서 당연히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적으면서 가능한 아래 순서대로 브랜드, 제조사, 시리즈, 모델명, 상품 유형, 색상, 소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 산소 팬츠 프로 9부 레깅스, 블랙 99 원단 S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0자 내외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길게 적지는 말아라. 그리고 할인, 이벤트, 사은품 이런 단어들은 상품명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도를 구성하는 4가지 점수로는 이제 클릭수나 상품 리뷰수 또는 판매 실적, 이런 최신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신성은 최신의 상품을 올렸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최신의 상품을 올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상품을 우리가 상위 노출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플루언서 공구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멘트를 좀 적어서 놓았는데,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셀럽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플루언서는 우리가 접근이 좀 어렵더라도, 만약에 팔로워 정도가 한 5,000 정도의 팔로워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과 함께 인플루언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은 인플루언서는 수수료는 30% 정도 띄고요. 더 심한 경우는 사실 50%도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공고로 돈을 남기겠다, 이거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실제로는 남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하게 되냐면 인기도를 빠른 시간에 급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만약에 인플루언서 공고를 할 때는 공고 기간은 짧게 잡습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공고를 했을 때 그 사전에 공고를 언제 한다라고 홍보를 해요. 그리고 그날 첫날에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길게 잡을 필요는 없고 대략 한 3일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공구기관의 매출이라고 했을 때는 자연 유입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인플루언서 기업은으로 정산하면서 공구기간 이외의 매출을 우리 매출로 정산을 하는 게 정산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인플루언서의 팬들이 유입돼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팬심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 컨슈머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라 또 비교해서 사시는 분들도 사실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상품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인플루언서의 상품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에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에 쇼핑몰에서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옥션이나 G마켓 같은 다른 그런 쇼핑몰들에서는 가격을 조금 높여서 올려두시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인플루언서의 그 상품이 더 싸게 보여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공구를 시작으로 했을 때 이제 인플루언서 SNS 프로필의 바로가기 링크는 비틀리라는 거를 활용해서 쓰는데요. 이 비틀리는 뭐냐면 URL을 줄여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틀리라는 사이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URL 쇼트너 사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로그인이 안 돼 있는 화면이고요. 제가 크롬으로 들어가면 이건 로그인 돼 있는 화면이라 네, 크롬에서도 제가 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로그인 했을 때 화면이에요. 자, 크리에이트 뉴가 새로 만들기. 그래서 링크 누르면 여기다가 링크 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쇼핑몰에 상품 있죠. 예를 들어 한일몰에 있는 상품 어떤 거를 내가 만약에 뭐 공구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소가 있죠.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만약에 여기 링크 주소에 붙여넣게 된다면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고 그 주소를 짧게 만드시는 게 가능해요. 크리에이트 눌러볼게요. 그럼 요만한 주소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가지고 링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주소를 눌러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통계랄까요? 상품 일단 저 주소를 통해서 유입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기간 동안에 조회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마케팅 부분에서는 좀 살펴보는 게 비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올리냐면 보통은 이제 검색 결과에서 우리는 클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찾는 거예요. 아까처럼 쇼핑몰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상품을 만약에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데 가면은 URL을 넣으면은 몇 페이지 몇 번째 있다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그 몇 페이지 몇 번째를 가서 내 상품을 찾아요. 그리고 그 상품에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거는 상품이 아마 떠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되게 몇 번째 있는지 찾기가 지금 찾으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여성운동화에서 여성운동화? 그냥 여기서 그냥 볼게요. 여성운동화에서 예를 들어서 내 상품이 10번째 있는 뭐 요런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상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서 링크 복사를 해보면 주소가 어떻게 길어지냐면 요 밑에다 그냥 할게요. 이렇게 길어져요. 이거는 실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저 주소를 누름으로써 10번째 있는 10번째 페이지의 몇 번째 칸에 있는 어떤 사이트를 직접 눌러서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요 주소랑요, 얘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주소가 같지는 않아요. 상품의 나이키 에어맥스 주소가 다르죠? 어쨌든 비틀리로 줄이게 되면 되게 짧은 URL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URL을 그냥 활용하는 건 똑같아요.
바로가기 링크를 생성을 해서 그 URL의 링크 주소를 인플루언서 프로필 하단에다가 적어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공부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해서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죠. 앞에서 그냥 홈페이지 그 쇼핑몰에 가서 제품에서 비틀리를 그냥 만든 거는 그냥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실제 그 비틀리 그 상품을 그냥 눌러본 것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은 검색 결과를 클릭한 것처럼 그렇게 카운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활용하더라도 링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이버에서는 점수를 더 받게 되는 그런 영향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이버의 SEO 가이드인데요. 요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검색이 잘 되기 위한 상품 정보에 어떤 것들이 점수를 더 맞게 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다수는 알고 계신 내용이시겠지만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페널티를 받지 않은 그런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이미지 SEO 최적화 가이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깔끔한 사진을 활용해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초점이 정확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할 테고 실제 상품과 과도하게 보정이 된 이미지 또는 되게 왜곡된 이미지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생각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최적화 가이드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점수를 낮게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는 뜻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 노하우라고 적은 PPT 제가 오늘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일단 시간이 살짝 남았어요. 그쵸? 네, 9시 13분이라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잠시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고